안녕하세요. 영국과 일본의 특징은 외교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세계의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방어 능력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은 경제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점을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형 그 뉴스를 다루는 그런 그 매체라고 할 수 있죠. AFP에서 다룬 걸 보면은요, 생뚱맞게도 뭐라 그랬냐면 파리시에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여인이 뭐라 그러죠? 프랑스 꽃을 새롭게 했다. 뭐 이런 것을 뉴스답지도 않은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뉴스화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데 같은 날 아니면 하루 차이인 것 같은데 BBC 방송에서는 한국의 개고기 문제, 식용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룬 것은 한국인은 이 이슈에 대해서 분열돼 있다. 뭐 이런 제목이잖아요. 근데 BBC 방송도 유명한 영국계 진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뉴스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한국 젊은 여자가 나와서 개를 식용화할 때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섬찟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성이 이걸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요. 그리고 물론 찬반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깎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고기라는 것은 일단 서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양 사람, 특히 중국에서나 이렇게 개고기를 먹는 몽고나 먹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인을 들춰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국제 기구 하나가 한국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개 인권, 동물의 인권을 무시한 그런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꽤 많은 개를 서구에 들여다가 이제 입양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국은 강아지를 입양하는 그런 문화적인 인식이 적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개를 사는 부분은 많다. 그렇지만 이 문화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국제기구가 해외로 개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런 것이 자주 나타날수록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깎이게 되는 거죠. 근데 소위 가축이라는 것의 개념을 바꾸면 이렇게 개를 식용화할 수 없다 그래요. 그 가축의 이미지를 가축의 개념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론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뭐 먹을 것도 많은데 뭐 구잡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개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키워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충성심이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애완동물로서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죠. 단지 좀 그 케어를 하는데 돈이 들고 냄새가 나는 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고양이도 키워보고 개도 키워본 사람인데 고양이가 키우기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고양이는. 그래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죠. 근데 개의 경우는 항상 그 존재감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고양이라는 고양이를 식용화하는 데가 베트남이죠. 그거는 약의 개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개 고기 자체가 주는 의학적인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또 한의 쪽에서는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굉장히 그 분석적인 깊이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외국의 뉴스들은 굉장히 겉핥기식인 게 많아요. 때문에 한국이 그냥 이미지를 깎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한국을 들어서 이런 것을 했을까? 왜 중국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다루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개 고기를 식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는 말고기를 먹는다 이런 걸로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 개를 또 고기화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너무 빈도적이다 이런 문제도 또 있고 그것을 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은 강하다 이런 것을 외국 외신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외신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그 외교부라는 데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자료 축적을 하고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적인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제동물보호단체 HSI라는 데가 있는데 한국에서 올해 구조한 개가 100마리 이상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다 이송했다. 이 중 60마리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특성은 대규모 농장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점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농장 수천 곳에서 길러지는 개는 연간 2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를 식용화하는 자체는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유일하게 그 농장까지 만들어서 키운다는 것이죠. 가축의 개념으로. 그리고 그 한국에서 유기견 이렇게 주인이 없는 유기견을 데려오는 비율이
전체 입양 경로의 0.8%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려견 입양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는 사람한테 분양받거나 가게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24%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기견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 가축이라는 것을 바꾸려면은 축산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래요. 가축의 정의에서 개라는 것이 빠지면 대량 사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개는 반려동물로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2018년에도 그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그렇지만 이것이 관련 규정을 바꾸지는 않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축산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